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를 가르치는 김철준 선생입니다. 이번 강의는 신소재 그리고 고분자, 나노물질 이런 거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소재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새로운 소재들이 이 체계 실리기까지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거기 액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워낙 잘 많이 쓰이는 거고요. 형상경화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네, 지금 아주 새로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물질은 아니고요. TV도 예전에는 액정이라고 해서 막 그랬는데 요즘은 액정 LCD라고 부르는 게 액정입니다. 물론 쓰긴 쓰지만 새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LED도 요즘은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죠. 그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간단한 얘기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분자 파트가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가 학교별로 약간 좀 특이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분자 쪽을 약간 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지금 신소재 쪽 어떻게 보면 외우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조심할 건 별로 없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신소재의 첫 번째 얘기로 초전도체에 관한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초전도 현상, 초전도체. 근데 이게 말 뜻을 잘 보면 말 뜻이 초전도 무슨 말이야? 우리가 초인 이렇게 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막 엄청 세 이런 거잖아. 마찬가지로 전도라고 하면 전도는 잘 전달해 주는 거야. 거기 지금 얘기한 것좀 초전도체 영어 컨덕터라고 하는데 우리 그 컨덕터라는 건 이제 전달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엄청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슈퍼 컨덕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초전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 그림은 뭐야? 지금 전도가 잘 된다는 얘기는 저항이 적다, 저항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뭔가 떠 있는 그림이잖아. 이거 연결을 잘 시켜야 돼.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초전도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초전도체는 말 뜻은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워. 즉 아주 낮은 특정 온도에서 특정 온도가 보통은 아주 극저온인데 아주 낮은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입니다. 사실 이 저항이 0이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가오면 되냐면 저항이 0이야? 그러면 전류가 굉장히 세게 흐르겠다. 저항이 0이니까 전류가 굉장히 강하게 흐르겠네. 이 전류가 굉장히 강하게 흐를 수 있는 이런 물질은 결국은 전류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 또 자기장이 또 역시 굉장히 또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전류가 세게 흘러야 자기장이 강하게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자기장에서 반자성을 띠게 된다라는 걸 알았어. 이 반자성의 이 반은 절반반이 아니라 자성을 싫어해. 이 자기장이라는 게 우리 몸도 자기장이 우리 몸을 통과해요. 쉽게 해서 지구자기도 우리 몸을 통과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물질은 자기장을 배척하는 성질이야. 자기장을 싫어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다시 저항이 0이니까 결국은 전류를 강하게 흐르게 할 수 있어라는 부분이지만 그게 반자성이라는 성질로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야. 초전도체가 이것 때문에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자석 위에서 뜰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어. 아니면 자석을 띄울 수도 있어.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자기 부상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초전도체의 그림을 봤을 때 반자성 물질이어서 자기장에 의해서 공중에 뜰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자석이 있고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석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원래 자기장이 이렇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고 하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우고 있는 이런 자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에 왜곡이 생깁니다. 못 들어가는 게 이제 못 들어가면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올 거 아니에요. 왜곡이 생겨.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여기다 물을 뿜어. 물을 뿜어. 거기 내가 어떤 물질을 딱 올려놔. 물질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이 물에 의해서 물질이 뜨는 것처럼 이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이 뜨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반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생기냐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기는 이런 현상이 마이스너 현상, 마이스너
효과라고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그 옆에 보면 마이스너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기력선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걸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돼.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주관식 쓰는 학교에서 어떤 마이너스 효과 그럼 틀리는 거야. 마이스너 효과, 마이스너 효과.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 이런 자기력선이 이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력선에 왜곡이 생기는데 자기력선은 이렇게 왜곡되면 안 되고 다시 이 모양을 돌아가려고 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걸 초전도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야. 말한 것처럼 원래 말뜻은 요 말뜻이 이 말뜻으로 돼야 되는데 그 말뜻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자기 부상이라는 현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최현도체는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부상 열차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 사실은. 자기 부상 열차는 이렇게 떠서 가기 때문에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 말고도 MRI라 그래서 MRI 자기장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우리 엑스레이 말고 MRI라는 것은 우리 몸의 사진을 찍을 때 방사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그러면 좀 더 우리 몸의 아주 미세한 특징 변화도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팔 다치면 엑스레이 찍으면 뼈밖에 안 보이니까 근육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 염증도 엑스레이 나오긴 나와. 근데 이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장 사진으로 쫙 해서 찍으면 정확히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아. 비싸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 거의 그런 얘기가 있고요. 초노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초노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잘 보면 임계 온도라고 해서 임계 온도라는 거 원래 임계라는 말은 경계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온도가 되는 딱 요 지점이 됐을 때 이게 지금 K로 나와 있는데 이 K는 섭씨 온도랑 두 개의 관계가 섭씨 온도에 플러스 273을 한 것을 K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죠? 섭씨 온도에 플러스 273을 한 것을 K라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만약에 90이라고 생각해봐. 90 여기가 K가 90이 나오려면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을 한 게 90이 나온 거야. 여기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하 뭐 160 마이너스 160도 이렇게 가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되는구나라는 걸 알겠지. 알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면 되고 뭐 여기를 내가 90이라고 잡았을 때 마이너스 163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83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말은 이런 식으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지금 저항이 원래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항의 관계가 이렇게 가면 이 관계가 보통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온도를 낮출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갑자기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특정 온도는 굉장히 어떤 이 저항에 대해서 0이 될 수 있는 경계적인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계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낮은 온도가 별 의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된 건 진짜 오래전이야.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이거를 높은 쪽, 약간 높은 온도로, 약간 높은 온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약간 높은 온도로 끌어올리면 이게 상온에서 좀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활용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요즘은 이제 그래서 활용폭이 넓어졌다. 예전처럼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전처럼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는 별로 의미 마이너스 뭐 180몇 도 이렇게 별 의미 없잖아. 근데 이걸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초전도 현상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액정인데 액정 뭐 특별한 얘기 없고 거기 얘기 그림 볼 거 없고 거기 책 얘기 딱 보시면 액정 액체 결정이라 그래서 예전에 브라운관 방식 TV 뒤에 옛날에 이따만한 게 있었거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액체 결정에 색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대신 이 액정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액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전에 우리 지금 뭐 LCD를 쓰는 경우에 노트북에 LCD를 쓰는 경우에 그 중간중간 액정이 깨져서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았었죠. 약간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 해서 OLED라는 게 있죠. 요거는 그 보면 LCD에 비해서 1000배 이상 뭐 빠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시야각이 넓어. 이렇게 빛에 이렇게 반사가 좀 덜하기 때문에 시야각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옆에서 봐도 대각선으로 봐도 좀 잘 보이는 뭐 이런 성질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휘게 만들 수도 있어. 액정에서 절대 못하던 모양을 왜곡시킨다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CD는 막 접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특징이죠. LED는 네,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많이 있고, 근데 거의 다 나온 얘기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그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투명 LED 판을 이렇게 보고 찍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찍는 사람 눈을 보고 찍는 거지. 이렇게 찍는 사람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는 거야. 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렌즈를 보고 하니까 마치 벽 보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감독님 눈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좀 어색하긴 하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요즘 또 하나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뭐 그래핀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핀은 뭐냐면 그 그림에 이런 그림을 보면 그래핀, 이거 지금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전에 우리가 흑연이라 그래서 흑연 그러면 탄소로 되어 있는 흑연이 그 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흑연인데, 흑연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 전도성을 갖는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 흑연이에요. 근데 흑연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각형의 형태가 돼 있고, 그게 다시 이렇게 판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위아래로 다시 육각형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게 흑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연필을 내가 이렇게 종이에다 쓰잖아. 그러면 이 육각형의 판이 하나씩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이 판이 종이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게 흑연이야 사실은. 근데 이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다 띄는 형태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얇은 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얇은 판이 오히려 그 흑연보다 훨씬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그런 건 이제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 이 그래핀을 이렇게 말아서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 수도 있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건 탄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인데, 흑연처럼 탄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인데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러한 특징들을 갖는 게 바로 그래핀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1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배우진 않아. 그럼 뭘 보냐? 용도.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용도. 초전도는 어디다 써? 그럼 용도. 네, 자기 부상 열차. 네, 그리고 MRI 이런 거. 액정 어디다 써? 디스플레이 장치. 근데 액정보다 LED가 더 좋아. 뭐가 달라? 액정은 깨질 수 있지만 LED는 깨지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죠.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핀 같은 경우도 역시 그래핀도 그 어떤 그 핸드폰 같은 이런 걸 만들 때도 되게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핀도.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뭐 거기 뭐 자세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어. 그 정도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형상기억학금이라는 게 있죠. 형상기억학금이라는 게 뭐냐면 모양을 기억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안경테. 안경 같은 경우 안경이 딱 이렇게 있는데, 안경을 내가 이렇게 잘못 놨다가 누가 이렇게 깔고 앉으면 어우씨 안경 끝난 거야. 알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안경을 딱 이렇게 형상을 기억하게 만들면, 특정 온도로 만들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안경이 이렇게 휘어지면 다시 원래로 돌리기 되게 어렵거든.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못 돌려. 정확히 딱 맞춰야 되는데. 근데 그 모양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 무슨 사실 뭐 속옷 같은 거 있잖아. 속옷 와이어 이런 데들이 형상기억학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형상기억학금 모양을 기억하는 거야. 아니면 파이프의 이음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얘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파이프의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을 형상기억학금으로 만듭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인 세라믹스. 그래서 거기는 세라믹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세라믹은 도자기야. 도자기인데 도자기는 깨지잖아 쉽게. 근데 도자기도 장점이 많거든. 왜냐하면 절연 물질.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 돼요. 아까 그래핀 같은 경우 전기가 잘 통하니까 장점이야. 근데 안 통하는 것도 좋거든. 그런 물질이 보통 이제 파인 세라믹스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뭐 세라믹 엔진 같은 걸 만들면 가볍고, 그리고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엔진 너무 뜨겁고 이렇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파인 세라믹스라는 건 자동차 엔진 같은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네.
자, 그런 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신소재는 이제 그런 얘기들 선생님이 마치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용도는 뭐고 어떤 거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분자 얘기를 잠깐 가겠습니다. 고분자가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게 왜 그러냐면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본인의 전공을 많이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 이건 완전 화학적으로 딱 얘기하기가 좋단 말이야. 이 에틸렌이라는 물질은 원래는 에텐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형태가 이렇게 CH2가 있으면 이중결합이 있고 CH2가 있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다 또 한번 써볼게요. CH2의 이중결합에 CH2로 되어 있는 CH2의 이중결합에 CH2로 되어 있는 두 개만 쓰자. 뭐 한 100만 개 써야 돼. 100만 개 언제 쓰겠니? 두 개만 씁시다. 쓰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냐면 요 결합이 끊어지면 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 여기 결합선 한 개가 끊어지면 양쪽으로 몇 개가 가겠어? 하나 끊어지면 두 개 이렇게 가겠니? 아이 그 말이 돼. 어떻게 하나 끊어지면 두 개가 돼. 하나 끊어지면 반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하나가 끊어졌으면 여기에 반이 간 겁니다. 그럼 요거 하나가 끊어지면 또 여기에 반이 가요. 하나가 생기죠. 역시 또 이렇게 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단위체를 이렇게 해서 중합체로 만들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자, 지금 이 약속을 잘 봐봐. 약속을 잘 보면 가운데 결합선 여기 보면 가운데 결합선 하나가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반이 이렇게 갔다는 뜻입니다. 요 괄호의 뜻은 반은 얘 거고 반은 얘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직 반은 저 바깥쪽에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 결합선 중에 반이 요 안쪽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합입니다. 이런 중합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런 중합은 자기 혼자 계속 결합하는 이런 중합이 첨가중합이라 그래요. 첨가중합. 왜 이런 말을 원래 쓰냐면 이 첨가라는 말은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걸 첨가라 그래. 이런 걸 이제 불포화 탄화수소라는 말을 쓰는데 그럴 때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되는 게 첨가중합이에요. 다시 이중결합이 끊어지면 되는 게 첨가중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나일론은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아디푸산의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어려워 식 자체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위는 이렇게 원래 이 그림 보통 이렇게 그려놓지 않고 보통 이게 팔짱 끼고 있다 그리고 팔짱 끼고 있다 팔짱 풀면서 결합하는 이런 형태야. 특별한 게 없잖아. 근데 밑에는 뭐냐? 밑에는 야구공하고 이 글러브를 이렇게 끼고 있죠. 근데 이거 버려. 뭔가를 버리고 결합하는 형태인 거야. 이런 형태의 핵심만 선생님이 잠깐 그려주면 이 아디푸산은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COOH를 한쪽에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한쪽만 딱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헥사메틸렌 디아민은 이런 식으로 NH2가 양쪽으로 결합한 형태야. 그러니까 이 형태의 핵심을 잠깐 얘기하면 여기에 뭔가 있고 여기에 COOH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그림과 여기에 뭔가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서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이중결합이 아니니까 이렇게 끊어지면서 결합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결합할 수가 있냐면 물이 빠질 수가 있어. 여기서 OH가 빠지고 여기서 H가 이렇게 빠지면 요게 물이 빠지는 거야. H2O 물이 빠지는 거죠. 물이 빠지면서 얘가 결합의 형태가 되는데 이 형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 CO와 NH가 남어. NH2에서 NH가 남어. 자, 이쪽에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CO에서 O는 남기고 저쪽에 있는 OH가 날라갔어. 그리고 가운데 이 동그라미는 뭐 그냥 계속 있는 거고 이쪽에도 CO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N에 H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세모가 이렇게 있고 다시 N에 H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원래 뭐였지 원래 여기는 COOH가 있었고 여기는 원래 NH2H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OH와 H가 물로 빠진 거야. 그러면서 결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요 결합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면 이런 걸 축합중합.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첨가중합은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되는 걸 첨가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축합중합은 뭐냐면 축합은 말 뜻이 축소해서 합쳐진 거야. 첨가중합은 축소한 게 없어. 자기가 혼자 결합선이 끊어진 건데 뭘. 축합중합은 원래 길이가 더 길었던 부분이 잘라진 거야. 양쪽에서 이런 게 나가면서 결합한 거니까 그냥 결합한 것보다는 이렇게 결합하면서 더 짧아진 거야. 양쪽에서 뭔가 날아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축합중합은 뭔가 빠지면서 대표적으로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는 이런 방식을 축합중합이라고 합니다. 물 같은 게 빠지면서 결합하는 방식을 축합이라고 한다. 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거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여기 뭐 첨가중합 뭔데 잘 보면 첨가중합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들을 잘 보잖아. 이름들이 공통점이 있어 사실은. 보통 이제 첨가중합하는 거의 공통점들이 폴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합이닐, 폴리스틸렌 이런 거 전부 다 첨가중합. 폴리스타이렌 이런 거 전부 다 첨가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지, 그죠? 네, 그런 것 좀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천연이냐 합성이냐 이런 건 좀 더 복잡해. 네, 그래서 고분자가 어디까지 낼 수 있다라는 영역은 이건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데 이 지금 책이 거의 끝나가잖아. 근데 선생님이 앞에 진도를 되게 빨리 빼셨어. 여기를 되게 자세하게 나가셔. 막 나가셔. 앞에 진도가 너무 천천히 나가서 여기 시간이 너무 없어. 막 쉥쉥쉥 나가면 그냥 첨가중합, 축합중합도 없고 그냥 고분자가 뭐냐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 고분자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긴 한 거야. 고분자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분자가 되게 커. 분자가 되게 크면 그게 뭐로 되어 있냐면 고체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분자가 크면 그게 분자량이 크니까 이게 고체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내가 학생들한테 야 고분자 본 적 있니? 그러면 학생들이 뭐지? 뭐가 고분자야? 내가 고분자잖아. 내 얼굴이 고분자. 단백질이라는 고분자입니다. 지방인가? 아니 단백질이야. 알았지? 고분자야. 알았지? 그다음 이거 말고 무슨 우리가 먹는 거나 이 옷이 고분자야. 알았죠? 머리카락도 고분자고. 시계는 금속이니까 빼고 금속 말고 이 가죽도 고분자야. 알았지,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 고체 물질 중에 고분자가 굉장히 많아. 종이도 고분자고, 밥도 고분자고, 고기도 고분자고. 고분자가 없잖아. 삶에 재미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사실은. 옷도 없잖아. 창피하게 어떻게 살아. 근데 이제 옷만 없는 게 아니라 살도 없다니까. 우리 살도 없지, 밥도 없지, 고기도 없어. 알았죠? 뭐만 있냐면 금속하고 돌 이런 건 고분자가 아니야. 알았죠? 그런 고체 중에서 보면. 그런 게 고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분자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고분자가 만들어질 때 첨가중합과 축합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방법 이 두 가지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천연이냐 합성이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는 정도, 외워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반면에 밑에 나노 고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노 고분자는 굉장히 작은 고분자. 이 나노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나노라는 말 자체가 나노 어디서 나온 말이야 원래 10의 마이너스 9승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 나노는 원래 9란 뜻이거든. 그래서 아주 작은 나노미터 그래서 10 마이너스 9승 미터 정도 수준. 10 마이너스 9승 미터면 얼마큼이야? 우리가 1cm 그러면 10 마이너스 2승 센티미터가 되는 거지. 10 마이너스 2승 미터고 1밀리 그러면 10 마이너스 3승 미터잖아. 근데 1밀리보다도 10의 마이너스 6승. 우와, 엄청나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연구 분야고요. 이런 연구 분야 중에 이런 것도 있어. 어떤 물질을 내가 먹으면 이 먹어서 얘가 찾아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물질을 우리나라 교수진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물질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 한 번쯤 나중에 대학 가서도 전공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뭐 새로운 신소재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연잎을 표방한 코팅제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새로운 신소재 중에 자연 모방 기술이라는 게 있어. 자연 모방 기술이 되게 많아.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나방이나 이런 거 있잖아. 나방을 모방한다니까. 나방에 뭘 모방할까? 더러워. 나방에 뭘 모방할까? 나방의 그 날개를 보잖아. 나방의 날개를 보면 이 날개가 이렇게 막 무늬가 있잖아. 뭐처럼 생겼어? 나무의 무늬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옷을 만들면 군복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위장술을 할 수 있잖아. 이 곤충이나 동물들의 위장술이 되게 뛰어난 거 알죠? 그런 것들 자연 모방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마찬 고기능성 뭐 이런 게 있어서 무슨 뭐 전도성 플라스틱 요즘 아주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 전도성 고분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슈되고요. 자체 발열 등산 자켓 뭐 그래서 옷이 막 요즘 막 혼자 열을 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땀은 배출하되 물은 들어오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화학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쪽은 대부분 외우는 얘기인데 근데 이해할 부분이 요 부분이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나머지 외우는 거잖아. 자, 요 앞에 얘기한 거 신소재는 용도만 잘 보면 되는 거야. 단순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형태를 잠깐 보아야 되니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좀 쉬운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로 가서 자, 이 그림은 필요 없고요. 일단 먼저 1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첨단 신소재 물질이 사용된 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체 발열 등산복. 이건 첨단 신소재 썼겠다, 그지? 자체 발열인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방탄 재료로 이용되는 케블라 섬유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방탄이라니까 이런 거고요. 방화복으로 사용 노맥스 섬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화복 뭐 그렇게 가능하겠죠. 인체에 무해한 인공 장기용 고분자 물질, 우리 몸에다 장기, 인공 심장 이런 거 얘기해. 인공 심장 이런 거 보통 이제 우레탄이라 그래서 우리 신발 만들 이런 걸로 만든다 그러잖아. 근데 좀 더 강하게 만들겠지 요즘은. 목화로부터 추출한 면섬 이건 뭐니? 이건 신소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목화에서 나왔는데. 문제가 약간 코미디인데. 저는 16번 문제. 에틸렌의 첨가중합 반응 폴리에틸 만드는 과정을 서술해라. 자,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써라는 얘기야? 에틸렌은 이중결합이 있어서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단일결합이 되면서 옆에 분자와 계속 연결되는 형태의 고분자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첨가중합의 가장 핵심은 단위체의 그러니까 쉽게 에틸렌 이렇게 해도 되고 단위체라고 해도 돼. 단위체라는 건 이제 작은 걸 얘기하는 거야. 에틸렌의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옆에 있는 단위체와 연결되는 그래서 연결되면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걸 첨가중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겁니다. 17번은 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의 그림은 가가 뭐지? 가가 고구마인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5가지 고분자 물질이다. 그래서 옳은 걸 골랐을 때 가와 나는 천연 고분자다. 고구마, 뭐 호박 다 천연 고분자야. 네, 이게 녹말 이런 거 다 고분자고요. 네, 알았죠? 고분자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체 물질 중에 금속이나 돌 이런 거 빼면 대체로 다 고분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음 이런 거 말고, 알았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딱 고체인 것도 있잖아. 카메라도 렌즈도 고분자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유리는 고분자가 아니라서 이제 렌즈나 이런 걸 빼고 카메라 플라스틱 이런 거 있죠. 다 고분자입니다. 하여튼 천연 고분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 뭐 내 얼굴 천연이냐 합성이냐 하면 설마 합성이니? 천연이겠죠? 이런 거 그죠? 뭐 하여튼 그런 거 다 보면 여러분들 알고 여기 플라스틱 이거 고분자 이거 뭐예요? 이거 합성 고분자겠죠? 설마 이게 천연이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라와 라가 뭐야? 라는 플라스틱 통, 마는 이제 옷이야 옷, 그죠? 여기 오타인데 이 오타는 그냥 마라고 생각하세요. 요 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거기 옷은 합성 고분자다 이렇게 썼는데 뭐 역시 맞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 옷만 딱 놓고 얘기하면 이 옷이 무슨 옷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어쨌든 합성 고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천연 고분자 옷도 만들 수 있으니까 원래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합시다. 다에서 이용하는 자동차 타이어를 만든다. 근데 다는 뭐지? 다가 나무가 오줌을 싸나?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고무나무에서 고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이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고무는 천연고무예요. 천연고무. 그래서 그거는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여기서 답은 뭐 기억 니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사실 뭔지 다 알지만 여러분들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냥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을 해야 돼. 이소프렌의 첨가중합템 이런 거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을까? 부타디에 이런 거 알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딱 했을 때 이소프렌에 네오프렌 이런 거 이제 혹시 학교 선생님이 이런 용어를 쓰신다면 뭔가 개인기를 발휘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건 선생님들이 재량권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거든.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이 약간 넘어가시면 그런 걸 잘 적어 놓으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게시판에다 질문해도 아주 좋고 EBS 게시판 잘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약간 범위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으로만 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한번 보면 나노 물질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노 물질에 관한 얘기. 나노 물질에 관한 얘기. 거리가 먼 것은 구성 입자의 크기가 1에서 100 나노미터인 물질이다.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그죠? 꼭 나노 고분자에서 10-9승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다음에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관찰하고 구조를 제어하는 물질이다. 역시 그럴 수 있겠죠. 아주 작은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야. 화장품 기능성호 접착제, 반도체 여러 가지 분야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가능할 수 있고요. 고분자의 강화 재료로 강하게 하는 걸로 나노 물질에 대한 나노 복합 재료, 그러니까 섞어서 쓸 수 있다. 네, 맞는 얘기가 되고요. 폐플라스틱 분리수거에 재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섬유도 나노 물질이다. 근데 폐플라스틱이 나노 물질까지 가지고 쓰지는 않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플라스틱은 나노 물질이 아니고 그냥 고분자고 나노 물질은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만든 이런 걸 나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로 기능성을 넣을 수 있는 게 나노 물질이야. 알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답이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본 문제로 나와 있는 이 간단한 문제가 오히려 어려울 때도 있어. 그죠? 왜? 부연 설명이 없잖아. 그냥 외워야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4페이지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04페이지에 5번 문제가 있습니다. 204페이지 5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림은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놓았을 때 초전도체가 공중에 떠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이야. 이런 거에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데 마이스너 효과다. 이런 걸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전기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라 전기 저항이 0인 거야.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전기를 잘 통하는데 그게 반자성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초전도체는 강자성이 아니라 강자성은 강한 자기적 성질이고요. 반자성을 갖게 됩니다. 네. 초전도체가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 부상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답이 그래서 기억이 답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좀 나와 있으니까 그림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 그림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지금 딱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잡하네. 자, 일단 이쪽에 보니까 헥사메틸렌 디아민,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해서 말뜻이 뭐냐면 6개의 메틸렌이 있는 2개의 아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NH2에서 H가 빠진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디푸산은 가운데 이렇게 CH2가 4개가 있고 양쪽에 COH 이렇게 있는 걸 아디푸산이라고 그래요. 아디푸산. 이걸 중간고사 때나 기말고사 때 중간 잠깐 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 여기 이제 OH가 빠집니다. 이렇게 OH가 빠지면 이쪽에 H가 빠지고 이쪽에 OH가 빠지면서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면 이런 걸 뭐라 해서 이런 걸 축합. 이 말을 잘 보면 이 축합이란 말은 뭔가가 빠지면서 결합하는 걸 축합이라고 하고 축합하면서 이런 거 이렇게 N자가 써요. 이 N자라는 말은 계속 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고분자라고 하는데 이런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걸 축합 중합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물이 빠지고 있죠. 물이 빠져나가.
그런 걸 이제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야? 물이 빠져나가 뭐 탈수라는 말이 쓰지. 그래서 이런 걸 탈수 축합 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 어떤 용어들을 썼을 때 그 용어들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그 용어들의 의미가 말을 하나씩 끊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축합이란 말은 뭔가가 빠지면서 결합하는 게 축합. 근데 빠지면서 결합하는 게 계속 결합해. 그러면 중합. 축합 중합. 근데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면 탈수 축합 중합. 알았죠? 탈수 축합 그러면 물이 빠지면서 그냥 결합하는 거고 축합 중합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물이 빠지면 뭔가가 빠지면서 결합하는 거고 특히 물이 빠지면서 계속 결합하면 탈수 축합 중합입니다. 뭔지 알겠죠? 이 의미가 다 틀린 거야. 그래서 탈수란 말, 축합이란 말, 중합이란 말이 다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화학은 거의 선생님이 자꾸 처음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화학은 무엇을 배우기 위한 거냐? 말 배우는 겁니다. 말. 어떤 용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이 말을 모르면 진짜 뭐 우리가 말을 모르면 글을 못 읽는 거 똑같은 거야. 문제를 못 풀겠지. 그 정도고 문과 학생들은 한번 듣고 넘어가면 상식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문과 학생들은 대학 가면 일반 화학 같은 걸 배우진 않아. 하지만 교양 화학 같은 걸 배우잖아. 교양 화학이 정말 쉬운데 직일표도 몰라. 그래서 틀린다니까. 그런 그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일론의 단위체는 두 종. 이 말은 뭐냐면 만들어지기 전에 두 개였다라는 뜻이야. 맞는 얘기죠. 만들어지기 전에 두 개였다. 말을 가르쳐주면 이걸 단위체라고 이걸 중합체라고 해요. 단위체, 중합체라고 합니다. 단위체는 두 개죠. 그죠? 네. 맞는 얘기고요. 나일론은 첨가중합이 아니라 축합중합이야. 뭔가가 빠지면서 결합하는 걸 축합이라고 하고 첨가중합은 이중결합이 끊어지는 거랑 다른 겁니다. 네. 폴리에틸렌도 위와 같은 화학 반응 이게 아니라니까. 폴리에틸렌은 첨가중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약간 편법이거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려면 폴리 그러면 폴리 첨가 폴리가 첨가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폴리가 첨가 원래 그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 책에 있는 건 다 그게 대체로 적용이 되거든. 폴리가 첨가중합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답이 기억만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좀 어려운 문제로 가봐야 되는데 화학이 워낙 이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다 풀어줘야 돼요. 여기서 일단은 2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219페이지에 24번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24번 문제를 보면 첨가중합과 합성고분자가 알마 이게 쉽지 않은 게 첨가중합과 합성고분자 둘 다 고르라는데 첨가중합은 폴리에틸렌, 나일론은 축합중합, 단백질은 축합중합, 녹말은 축합중합, 폴리에스터는 폴리에스터는 이렇게 하는 이거는 첨가중합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것도 사실은 축합중합입니다. 선생님 폴리하면 무조건 첨가를 사실 그건 아니었어 원래는. 왜냐면 이런 게 있긴 있거든. 근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를 구조를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고요. 폴리라는 거 어쨌든 그런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칙화하면 안 된다고. 폴리에스터는 에스터 결합이라 그래서 COH랑 OH랑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첨가중합체 일단 폴리에틸렌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이냐 합성이냐라고 했을 때는 폴리에틸렌 그럼 이건 합성이야 합성. 나일론 그러면 합성이에요. 단백질은 아니겠지. 물론 합성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녹말도 아닙니다. 녹말은 밥이야 밥. 밥이 합성이니 천연이니 그럼 천연이겠죠, 그죠? 폴리에스테르는 이거는 합성입니다. 그래서 말을 찾을 때 말을 뭐라고 찾아야 되냐면 첨가중합체와 합성 고분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폴리에틸렌 찾아주고 합성 고분자 중에서는 폴리에스터가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답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왜? 폴리에스터라는 걸 처음 봤을 텐데. 그죠? 단백질이나 녹말이라는 축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물론 아는 법은 있어. 아는 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백질이라는 거나 녹말이 똑같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물질들은 소화라는 걸 거치는데 여러분 소화가 가수분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야. 단백질이 가수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고요. 녹말이 가수분해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근데 이 가수분해의 반대가 탈수축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딱 보면 단순한데 이것도 원래는. 그러니까 나는 알잖아.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되게 단순한데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라는 게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 단백질이 분해되는 걸 가수 분해라고 한다고. 이 말뜻은 물이 들어가서 분해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이런 걸 탈수축합이라고 한다고. 탈수축합이라는 것은 물이 나가면서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축합인 거죠.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어쨌든 답은 3번이 답이었고요.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5문제는 우리 앞서 내가 흑연 얘기했지? 그 흑연이야, 흑연. 흑연이 선생님 앞에서 뭐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육각형의 이런 구조가 층상을 이루고 있는데 요거를 떼어내면 요 부분에서 이런 걸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하면 이걸 그래핀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나노 튜브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두 물질 모두 나노 물질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활용될 수 있지 당연히. 그래핀을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흑연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한 가지다. 어차피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탄소 나노튜브를 완전 연소시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된다는데 물은 안 나와. 탄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태우면 어차피 얘는 이산화탄소만 나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고요. 26번. 26번은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다. 연잎의 표면에 나노 크기의 미세한 돌기가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기억, 가에서 비에 젖지 않는 섬유. 연잎의 잎처럼 물을 흡수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거죠. 네.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홍합은 몸에서 만들어내는 실 모양의 분비물을 이용해서 바위에 붙어 산대. 네. 이런 건 이제 수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접착제, 니은. 그렇지. 홍합처럼 바위에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뭐 그런 말입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거미줄 같은 굵기의 강철과 비교해서 5배 튼튼한 거미줄 같은. 어이 뭐야? 이거는 굉장히 얇지만 굉장히 튼튼하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수술용 봉합사, 수술하고 꼬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낙하산 줄을 만들면 진짜 튼튼하겠는데. 아주 얇아도 튼튼한데 낙하산 줄을 만들면 되게 튼튼하겠죠, 그죠?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죠. 이 결국 사실 이게 뭐냐면 독해 문제죠.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27번은 그냥 말로만 봐도 될 것 같은데 나노 복합 재료의 정의와 장점. 나노 복합이라는 건 뭐냐면 고분자의 성질, 기본 고분자의 성질에다가 나노 물질을 첨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첨가하면 고분자의 물리적 특성을 강화해서 고분자의 이런 물리적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얘 물리적 특성을 강화한다. 더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초경량 물질, 이 나노 물질에 의해서 초경량,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초경량이면서 튼튼한 물질을 만들 수. 이런 말을 써주면 돼. 자, 말을 정리하면 고분자에다가 나노 물질을 넣어서 고분자의 물리적 특성을 강화시키면 초경량이면서 튼튼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나노 복합 재료. 나노 복합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나노 물질을 복합적으로 해서 좀 더 그 내부 성질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7번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222페이지로 갑니다. 자, 222페이지에 두 문제, 4번 문제부터 볼 텐데요.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앞에 나왔는데 이제 다시 설명해 줄게. 폴리에스터는 요게 폴리에스터예요. 요걸 한번 끊어보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요 앞부분이 뭡니까? 그럼 이 앞부분이 COOH였고요. 이 뒷부분이 원래 뭐였습니까? 그럼 얘가 OH였습니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 COH에서 OH가 빠지고 OH에서 H가 빠지면 이렇게 물이 빠지니까 이게 축합을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거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탈수 축합이에요. 폴리에스터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축합 중합 반응이다. 네, 축합 중합이면 특히 탈수 축합 중합입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사실 이게 보는 법이 원래 있는데 그걸 다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가운데 CO나 CONH나 O가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잖아. 그 이게 축합의 증거입니다. COO, CONHO 옛날에 이거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애들한테. COO, CONHO. 근데 요즘은 이제 잘 모르니까 이 그림 보고 요것 보고 찾으면 되잖아. 알았지? 그래서 원래 여기가 COH와 OH에서 물이 빠진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A와 B의 질량이 합은 폴리에스터의 질량 같다. 에이,
물까지 더해줘야지. A와 B의 질량의 합은 폴리에스터와 물의 질량과 같다. 이렇게 가야 돼. 틀렸습니다. A와 B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폴리에스터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다르다. 에이? 원소의 종류는 어차피 C하고 H5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건 같습니다.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A, B에서 폴리에스터가 되면서 물이 빠져나갔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답이고요. 원소의 종류는 어차피 C하고 H하고 O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4-1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니까 이중결합을 갖는 물질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팔을 벌리고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팔을 벌리고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팔을 벌립니다. 첨가중합이지. 뭐라 그랬지?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팔을 벌려서 결합하는 첨가중합입니다. 네, 그래서 첨가중합, 됐네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에틸렌이고요. 보통 이제 에텐이라고 부르는데 에텐을 에틸렌이라고 부르거든. 이 에틸렌을 첨가중합하면 폴리에틸렌이라고 했죠. 폴리에틸렌.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첨가중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통 이게 폴리 그러면 원래 이제 뭐 가소성, 경화성 할 때 가소성 이런 말로 많이 쓰이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앞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일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첨가중합체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습니다. 폴리에스터를 약간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통으로 배우면 가장 좋지만 이건 너무 배울 양이 많아지니까 약간의 편법이 들어갔어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니은 단위체 분자 구조에는 이중결합이 당연히 있죠. 첨가중합체에는 당연히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첨가중합체는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단일결합이 되는 것을 첨가중합이라고 합니다. 네, 니은 맞는 얘기고요. 단위체와 중합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서로 같다. 단위체를 구성하는 여기 보면 단위체가 어차피 뭐로 돼 있어? 이건 O도 없어. C하고 H만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하고 H만 돼 있지. 그러니까 단위체나 중합체나 어차피 마찬가지로 C하고 H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답은 역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얘기 초전도체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중요했고요. 고분자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용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에서만 약간 조금 살을 더 붙여서 공부하시면 학교별로 대비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시험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지구과학으로 이어지겠습니다.